수능 시간표대로 사설을 풀었었어. 매일? 매일.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제 8시, 나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?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,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수학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진짜? 그렇게 해서 나는 수능 시간표대로 맨날 근데 그 학교 시간표랑 수능 시간표랑 다르잖아. 그치 달랐지.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쌤들한테 허락을 구했었어.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목적이 학생들의 성공을 이제 바라는 거 아니겠냐. 지금 생각하면 좀 주제 넘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선생님들도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풀어! 그래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은 다 풀고 나면 한 4시 그치 4시 32분 그러잖아. 그럼 너 그 다음에 뭐해?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설 풀었던 것들 다 채점하고 근데 대신 킬러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. 근데 킬러 문제들만 따로 좀 오답 정리하고 개념 정리하는 정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좀 남아 밤까지. 밤에는 이제 기출을 또 다시 봐야지. 기출 같은 것도 근데 이때는 기출도 국어, 수학, 사탐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했었어. 영어는 왜 안 했냐면은 영어가 싫었었어. 나도 영어 싫어했어. 영어는 정말 싫었어. 그냥. 영어는 그냥 풀어도 뭔가 재미가 모르는 거 같지도 않고. 그렇지. 영어는 안 풀었었고 이제 국어, 수학, 사탐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해가지고 기출 풀고 그때쯤 되면 사실 기출도 이제 다 풀어본 거였었어. 이제 풀면서 나만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잘 들어맞는가를 좀 검증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. 그냥 너 진짜 멋있는 애다. 왜 그래?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뭐 큰 건 없었어.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좀 주제 같은 거 내가 생각한 주제를 딱딱 하나씩 써보고 뭐 예를 들면 1번 문제 1번 선지는 어느 부분에서 따왔구나. 이런 수학 같은 것도 뭐 킬러 문제 기출 같은 거 어느 개념을 썼구나 미적분에서. 그리고 내가 푼 그 킬러 문제는 하도 풀이 많다 보니까 내가 푼 풀이랑 답지 있는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다 달라. 송동 나 딱 이렇게 했었어. 내가 푼 풀이랑 정답지 풀이랑 얼마나 다른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뭐 그 정도로 한 걸 나는 이제 좀 뭐 있어 보이려고 분석 크게 없으니까 오답 정리를 좀 꼼꼼하게 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쯤부터 공부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했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저 같은 경우 바탕을 버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한 60%, 국어 20%, 영어 10%, 한국사 0에서 10%. 그래서 나는 사설을 많이 풀지 않은 게 수능을 너무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4학까지는 맞출 자신이 없는 거야. 바탕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잘하는 국수형을 잡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탕을 버린 케이스여가지고 국수형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어. 다른 친구들보다. 평일 주말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줄일 자신이 없어서 주말에는 많이 잤어요. 딱 일정이 되게 심플했네. 잠 많이 자고 학원 갔다 오고 독서실 끝. 사설은 저한테 약간 수능을 연습해줄 수 있게 해주는 친구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간을 당연히 재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수능에 맞춰서. 특별한 거 안 하고 혹시 수능장에서는 내가 당황할 수도 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5분이나 10분씩 빼고 시간을 잰 다음에 모의고사 용지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내가 OMR 같이 만들어가지고 OMR까지 같이 쓰는 연습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. 모래주머니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은 확실히 좀 30일 정도 전부터는 극한의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붙여야 시간을 안 재고 풀기에는 뭔가 문제지 버리는 느낌? 기회를 버리는 느낌이었어. 이걸로 내가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데 알차게 못 써먹는 느낌. 문제집으로 쓰는 느낌이었어. 시험지보다는.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다 못 풀었다 이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채점을 해요. 그 다음에 나온 등급을 보고 난 이 수능을 봤으면 이 정도 등급밖에 안 나왔겠구나 한 다음에 오답을 할 때 못 푼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. 그만큼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수능이다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백투 베이직을 꼭 해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기년치를 4번씩을 다시 풀어봤었거든요. 나는 빨리 사설 모의고사를 새로운 걸 풀므로써 실력이 늘었다는 걸 검증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기 때문에 다들 기출을 뭔가 풀기 싫어해요. 하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건 진짜 기출을 다시 보는 거라서 좀만 귀찮더라도 그거를 꼭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을 점점 단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걸로 하는 거지. 이게 만약에 진짜 수능이었다면 내가 아마 이렇게 풀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?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평가원 기출이라는 절대적이잖아. 그치. 그래, 평가원이 그런 거를 내는 믿고 거니까. 팩트 베이직에서 기출을 많이 풀어야 한다.
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한 달 남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?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, 여러분. 왜 5등급에서 1등을 만들기? 이런 영상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있어.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드라마기 때문이죠.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. 대신에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타협을 본 과목이 뭐였냐면 바로 수학입니다. 사실 수학 100점 맞으면 얼마나 뽀대나고 멋있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그러겠어. 표준 점수도 높고.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. 이 시간 안에 100점을 맞기에는 어렵겠다. 분명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100%의 시간을 수학에만 투자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수학보다 조금 더 잘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많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바탕을 투자를 해서 수학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30%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고 나머지 시간을 바탕 한 60%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, 뭐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양치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양치하는 시간까지 공부를 꼭 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이 장소에서 걸어가면서 이 내용을 외웠다.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는 내용들이 뭔가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. 나는 수능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뭐? 나만의 루틴. 화작을 제일 먼저 풀면은 옆 사람이 뭔가 화작을 더 빨리 풀고 넘기잖아. 그럼 난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. 나는 그냥 애초에 문법부터 그거를 나는 되게 수능 몇 달 전부터 연습해서 그걸 내 루틴으로 만들었어.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수능 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. 항상 해오던 대로. 뭔가 수능 딱 그 치를 그 당시에는 이 수능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지 뭔가 그때 뭐부터 풀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. 조금이라도 온 신경을 더 수능에 쏟아야 된단 말이지. 최소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이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.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루틴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. 나도 원래 막 밤새 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 절대 아니었어. 1시 정도에 자고 아침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? 근데 이때부터는 그냥 늘 수능 치른다는 마인드로 한 12시 전 정도에 자고 한 6시 전에 일어났어. 한 5시 40분? 영어를 너무 안 했으니까 내가. 근데 아침에는 그래도 좀 안 했던 거 하면 좋으니까. 그래서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어려운 것들 그냥 두세 개 풀고 아니면 이제 전날 못했던 기출 분석 같은 것도 아침에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. 만약 그래도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아침에는 국어 모의고사를 하나 더 풀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. 나는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수능 30일 전부터는 이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나는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거든. 왜냐면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도 그 당장은 잠이 깬 게 아니라 1시간 넘게 걸리잖아. 진짜? 내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고 그렇게 치면은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인데 최소 7시 40분 전에는 깨야 내 100% 내 역량을 가지고 국어를 칠 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나는 먹는 것도 같은 시간에 먹도록 노력하고 자극적인 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. 근데 그거 맞는 거 같아. 몇 왜냐면 소화가 잘 돼야 되거든. 맞아. 근데 나는 이건 있었어. 내가 아무래도 시간대를 신경을 안 썼다고는 했지만 국어는 어쨌든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졸리거나 머리가 덜 깬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건 맞잖아. 일부러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, 지금 공부 좀 하기 싫다 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그걸 찾았어요.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과목을 좀 찾기로 했던 것 같아. 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을 좋게 하는 연습을 한 거고 너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법을 연습한 거지. 맞아. 정답이지. 맞아.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굳이 시간에 대한 강박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. 특히 나처럼 좀 둔한 사람일수록. 그 똥타임도 조절 필수인 거 아시죠? 똥체 리듬이 딱 맞아야 돼. 그래 그거 진짜 중요해. 그 똥체 리듬이 있어. 딱 그 몇 시에 딱 싸고 몇 시에. 그거를 아침으로 맞춰주세요. 그러면 아침에 딱 싸고 수능장 가면 진짜 좀 더럽지만 모닝똥을 아니 싸는 근데 똥체 이거 리듬을 진짜 해야 돼. 중요해요. 나는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자기 좋을 때로 생각하는 게 좋다. 오히려 좋아. 그냥 길 가다 보셔도 감사하다. 오히려 좋다. 진짜 1000번, 1000번은 나한테 말했단 말이야.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.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.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아니 그치 맞지. 저는 이제 30일 전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망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아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인데 30일 뒤에 뭐가 달라졌지?
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일 울었는데 또 집에 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니까 근데 한 번은 울고 갔는데 아빠한테 들킨 거야. 아빠가 엄청 막 달래줘가지고 그날 이후로 괜찮아져가지고 그게 딱 수능 일주일 전이었거든요. 그 다음날 어떻게든 되겠지. 그렇지. 무조건 오히려 좋아? 오히려 무조건 감사하다. 수능 날에 진짜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. 울고 싶으면 울되 적어도 수능 날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. 근데 사실 너무 아이디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할 시간에도 사실 공부를 해야 돼. 하면서 걱정해야지. 걱정할 시간이 없어. 걱정, 불안에 신경 쓸 파트를 조금이라도 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.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때는 이해 못했거든. 근데 지금은 난 진짜 뼈저리게 이해하는 말이 있어. 수능 말고 아무데도 신경 쓰지 마. 난 진짜로 수능 한 달 전에는 수능과 관련되지 않은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. 내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다. 이게 내 그 재수할 때 책상에 유성 매직으로 적혀 있어. 진짜 여러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남은 30일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의 이제 수능 D-Day 30 루틴을 말씀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희 루틴 참고하셔가지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로이 오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댓글로 막 써주세요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